네, 북한의 권력층, 그러니까 북한의 엘리트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국내 최고 권위자로 평가를 받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저희가 어렵게 초대했습니다. 이 사태 터진 이후에 방송 출연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권위 있는 분석 오늘 집중적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우선 그동안 여러 분들이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국내 북한 권부 연구의 1인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왜 장성택을 숙청했다고 보시는지 그 분석부터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장성택 숙청과 관련해서 군부와의 갈등으로 이제 군부가 장성택을 밀어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고, 예.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 체제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체제는 이제 스탈린식 개인 절대 독재 체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런 체제에서 2인자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 2인자가 단지 존재하는 것은 이제 수령이 자신의 후계자를 결정을 했을 때 뿐입니다. 그래서 2008년 말경에 김정일이 김정은 후계자를 결정을 하고서 그때부터 김정일 사망 전까지 이제 최고 지도자와 2인자가 존재했었고, 그 이후로는 2인자가 있을 수 없는 체제인데, 장성택이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좀 과신한 나머지, 예. 2인자처럼 행동했던 그것이 그가 숙청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배경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먼저, 북한 군부와의 권력 투쟁에서 장성택이 밀렸다는 주장은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건 왜 그러냐면은 예. 작년 4월 달에 북한이 당 대표자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군부 1인자 직책이 총정치국장인데 예. 총정치국장에 임명된 사람이 전형적인 군부 엘리트가 아니라 당 엘리트인 최룡해였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당 엘리트가 군부 1인자가 돼서 앞으로 당이 군대를 보다 확고하게 장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그 이전까지 군부 핵심 실세로 간주됐던 이용호가 총참모장직에서 해임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군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때 해임됐고, 그 다음에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교체가 외부에서 혼란스러울 정도로 자주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3월 달에 북한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는데, 그때 총참모장하고 인민무력부장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상무위원도 위원도 아니라 후보위원이라는 매우 낮은 지위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총참모장하고 인민무력부장 교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총참모장인 리영길이나 인민무력부장인 장정남 같은 경우는 정치국에서 후보위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부의 영향력이라든가 위상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하락했는데 그런 군부가 장성택을 내친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군부에는 지금 그만한 절대 강자가 없다. 그러나 최룡해는 당 출신으로 군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최룡해가 장성택을 제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는 볼 수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희박합니까? 그것은, 예. 그동안 우리 언론에서는, 네. 최룡해가 장성택의 오른팔이다, 왼팔이다, 그런 주장을 많이 해왔었는데, 네. 어떻게 팔의 몸통을 칠 수 있습니까? 예. 그건 아니죠. 그리고 이런 주장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최룡해는 장성택의 오른팔도 왼팔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이제 경쟁 관계도 아닙니다. 과거부터 협력적인 관계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최룡해가 지도하는 북한군 총정치국이 장성택이 과거 지도했던 당 중앙위원회 행정부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네. 군대에 대한 조사는 총정치국에서 할 수가 있겠지만은 예. 보위사령부를 동원한다든가 당 중앙위원회 행정부, 당 중앙위원회 전문부서라든가 간부에 대한 조사는 기본적으로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나 아니면은 국가안전보위부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안전보위부장으로 있는 김원홍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조직지도부에 그 조현준이라는 사람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조직지도부가 과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그 조직지도부의 한 부문이었던 행정부문이 떨어져 나와서 그동안 이제 당 중앙위원회 행정부로 별도로 이제 존재를 했었죠. 예, 박사님 지금 최룡해가 나오고 있고 장성택과의 그렇다면 최룡해가 장성택 제거에 큰 역할을 하진 않았더라도
최룡해, 장성택의 역학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최룡해가 그렇다면 뭐 2인자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예, 우리가 북한의 엘리트들 간의 역학 관계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작년만 하더라도 김정은의 공개 활동에 가장 많이 수행한 인물이 장성택이었습니다. 그때 최룡해는 뭐 김정은의 공개 활동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수행을 했고요. 예. 근데 올해 들어와서 그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가장 많이 수행한 인물이 최룡해 총정치국장이고 그 다음이 장성택인데 장성택이 수행한 횟수보다 2배 이상 최룡해가 김정을 더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2인자는 물론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 굳이 따지자면 최룡해였다. 그렇죠.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장성택에 대한 김정은의 의존도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오히려 최룡해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커진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작년에 리용호 해임도 뭐 비슷하게 원래는 리용호가 군부에서 1인자였다고 볼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당중앙 군사위 뭐 부위원장이고 정치국 상부위원도 갖고 있었고 그런데 지난 4월 갑자기 최룡해가 총정치국장 임명되면서 최룡해도 정치국 상무위원, 당중앙 군사위 부위원장. 근데 최룡해 이름이 그 리용호보다 앞에 호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리용호가 군부 1인자에서 2인자로 전락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숙청까지 뭐 해임까지 간 거죠. 올해도 이제 장성택이 뭐 김정은의 가장 최측근이었다가 두 번째로 밀려나서 힘이 좀 빠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숙청까지 간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이제 그 1년에 갑자기 이제 최고 가장 영향력 있는 엘리트가 숙청되는 게 아니라 뭐 준비 과정이라든가 뭐 사전 준비가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최룡해라는 인물은 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힘이 센 건가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뭐 장성택에 대해서 너무 좀 특별한 인물이라고 보고 2인자 뭐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북한 역사를 우리가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은 최룡해는 장성택보다 더 특별한 인물입니다. 어떤 그러니까, 점에서요? 김정일보다 장성택의 나이가 4살 더 어리죠. 그런데 최룡해는 장성택보다 4살 더 어립니다. 그런데 최룡해가 당중앙위원회 위원이라고 이제 북한을 이끌어가는 한 100명 내외의 엘리트 그룹이 있습니다. 통치 그룹이 있는데 그 최룡해가 당중앙위원회 위원에 들어간 게 36세 나이고 장성택이 들어간 게 46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46세 때 들어간 것도 백인의 통치 그룹에 들어간 것도 빠른 거지만 최룡해는 그보다 장성택보다 10살이 더 어린 36세 나이에 들어갔거든요. 그만큼 이제 북한의 수용을 받았다는 건데. 박사님 잠깐만요. 최룡해에 대해 설명하는 그래픽을 좀 보여주고요. 박사님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최룡해가 그만큼 이제 그 특별하게 대우를 받았던 거는 그의 부친 최현의 후광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최현의 아들이죠, 최현.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할 때 박정희 대통령 후광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양의 많은 아시아 지도자들 보면은 부친의 영향으로 또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처럼 이제 최룡해는 최현의 후광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는데 일제 시대 이제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두 인물이 있다면 김일성과 최현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현상금 액수가 김일성하고 최현이 똑같았고요. 김일성에 대해서는 호랑이라고 이제 그 별명을 불렀다면은 최현에 대해서는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거의 동급 비슷한. 동급 비슷한데 사자가 더 용맹하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일성보다 최현이 나이는 뭐 몇 살 더, 5살인가 더 많지만은 최현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 일제에 의해서 어머니를 잃고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식하긴 했지만은 굉장히 용맹스러웠고 그래서 일제가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항일발전 부대에서 나이는 많지만 김일성보다 휘하에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같은 부대는 아니지만 아래에 있었고 나중에 이제 해방 후에 최현 같은 경우 제대로 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초기엔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지만은 6.25 전쟁 때 뭐 높은 전과를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상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1970년대 김정일 후계자로 내정됐을 때 그때 이제 최현이 김정일을 군부에서 이제 그 지지하는데 총대를 메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요. 최현하고 최현 부인 2명 다 빨치산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신분제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족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일성 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족 다음에
뭐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항일발산 혁명가게가 있는데 예. 이 최룡해가 바로 이제 그런 그러니까 김일성 가게 다음가는 이제 위치에 있는 신분이죠. 아, 그러니까 김정일을 형이라고 부르고 어릴 때부터 김병희한테 누이라고 부르고 뭐 그랬을 정도니까 뭐 로얄 패밀리에 아주 가까운 근접한 위치였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최룡해를 통제하지 못하면 김정은 정권이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리영호와 뭐 그리고 장성택하고 비교했을 때 예. 최룡해가 가지고 있는 힘은 뭐 그들 못지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성택 같은 경우에는 뭐 김정일 사망 전에 김정일의 공개활동이 가장 많이 수행을 했고 작년에도 예. 김정은 공개활동이 가장 많이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최측근이긴 했지만은 군부에 대한 영향력이 약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장성택이 군대에 대해서까지 영향력을 갖는 걸 김일성이 견제했고, 아. 예, 또 김정일도 견제했고, 예. 이제 김정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제 지금 최룡해는 이제 뭐 군부의 사실상 제 1인자인데다가 예. 또 과거에 청년동맹 위원장을 무려 12년간이나 했습니다. 청년동맹은 뭔가요? 그러니까 청년동맹은 북한에서 당하고 군대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인데 북한에서 가장 큰 조직은 당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청년동맹입니다. 예. 예를 들어 다시 말씀드리면은 당원이 북한에서 한 300만이라면은 네. 뭐 군 병력은 보통 한 118만 정도. 근데 청년동맹의 맹원 수는 500만이나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과 군대를 합친 것보다 더 많고 또 청년동맹이 지도하는 그 소년단은 300만이나 됩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800만이나 되죠. 그래서 예. 이런 어떤 가장 큰 조직의 최고위원장직을 뭐 보통 길어야 6년에서 7년, 무려 12년 만이나 한 인물은 최룡해 말고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리더십이 있고 또 청년동맹이 당 간부를 당원들 양성하는 주로 이제 후비대라 해서 거기서 많은 간부들이 나오기 때문에 당에도 인맥이 많고 군부에도 영향력 있고 또 항일발산 혁명 가게고 그래서 이 최룡해를 만약 그러니까 숙청한다고 하면은 예. 그것은 리영호나 뭐 장성택 수청하는 것보다 북한 내부에서는 더 큰 충격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더 위협적인 인물일 수도 있는 거겠네요. 숙청도 쉽게 할 수가 없고. 예. 그런데 예. 최룡해가 갖고 있는 뭐 장점이라든가 능력은 뭐 이제 속된 말로 아부를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영호나 장성택 같은 경우 뭐 해임되고 숙청된 배경을 보면은 예. 리영호가 과거 이제 김정은의 김일성 군사종합대학교 뭐 스승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 뭐 작년에 김정은 현지 지도 때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 좀 목이 상당히 뻣뻣한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최고 지도자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체제에서 이제 중앙 간부가 예. 뭐 지나치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좀 훼손하는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장성택도 올해라든가 작년에 각종 이제 주석단 사진을 보면은 예. 뭐 주석단에서 좀 뭐 삐딱하게 앉아 있거나 예. 뭐 다른 사람 다 정면을 보고 있는데 장성택만 엉뚱한 데 보고 있거나 뭔가 이제 지도자의 권위를 좀 훼손하는 그런 불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체제에서는 이런 인물들이 결국은 나중에 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최룡해는 이제 그런 인물들보다는 훨씬 더 이제 유연하게 몸을 예, 낮출 줄 아는군요. 몸을 낮출 줄 아는 거고요. 예. 이제 그동안 많은 파워 엘리트들 변동이 있었는데 뭐 북한의 여러 조직을 보면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작년 4월 이후 한 명의 교체도 없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냐면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은 최고 지도자가 나이 어린 사람을 바뀌었을 때 허리를 굽힐 줄 아는 예.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방송으로도 봤지만은 뭐 김기남 비서나 최태복 비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기에 비굴할 정도로 45도 허리를 숙여서 이제 김정은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적응력이 그들로 하여금 생존하게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군부에 있는 원로들 같은 경우 좀 그러지 못해서 일찍 이선으로 물러가거나 손잡벌이니까요. 김정은.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보면은 이제 상명하복 이제 예. 권위의 복종을 잘 하는데 네. 이제 너무 젊은 이 김정은에 대해서는 예. 군 생활도 안 했고요. 예. 그래서 좀 제대로 적응을 못해서 그동안 어느 다른 부서보다 예. 예, 교체의 폭이 컸다고 봅니다.